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부자빠 기요사키 비트코인 하락은 굉장한 소식, 박앤 세일 중인 지금 추가 매수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부자빠 가난할 바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회라고 강조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하락세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가격 하락세는 이 비트코인의 박앤세일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기요사키는 기억하라, 저가에 매수해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Buy and Hold라는 내용인데요. Hold on for dear life라는 이런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데, 이 시세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을 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속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에 매수를 했으면 그걸 쉽게 팔지 말고 계속 들고 가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런 매수하는 흐름들을, 전략들을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을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천천히 내가 가진 자금을 좀 나누어서 분할로 하나씩 들어가 보는 전략들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죠. 피델리티보다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비축에 전략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수용과 채택 측면에서 올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매투 호건 애널리스트는 이 보다 많은 국가, 중앙은행, 국부 펀드, 재무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미 이제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재무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축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승과 통화 약세, 재정 적자 급증과 같은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투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해치 수단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격적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매입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정점 내고 파이 사이클 지표 2025년 9월 최고점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최고점이 언제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2025년 3월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3월을 보고 있고, 다른 분석가들은 2025년 9월이나 10월 아니면 12월 말까지도 보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 분석은 지금 2025년 9월을 최고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로서 지금 파이사이클 지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2013년, 2017년, 2021년 최고점을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 파이사이클 지표가 뭐냐 하면 111일 이동평균선과 이 35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정점을 분석을 한다고 해요. 이 두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사이클의 정점을 형성하는 시점으로 여겨지고, 이번 예측에 따라서 2025년 9월 17일이 정점 시기로 전망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6자릿수를 돌파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지금 비트코인이 그 반감기 이후 500일 이후가 보통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분석하는 내용과 반감기를 두고 500일 후를 예측하는 그 분석과도 일치하는 9월입니다. 그리고 파이사이클 지표는 과거 비트코인 시장에서 일관되게 정확성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시장 분석가들은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가 비트코인 상승세를 견인할 주요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글로벌 경제 지표로 무상 블룸버그 매클론의 전망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매클론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제 지표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100일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과가 리스크 자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의 고탐 추가니 등 일부 분석가는 향후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클론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투자다 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2025년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5대 주요 지표 A16G 크립토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활동과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를 2024년 경신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거래 수수료도 낮아졌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상품의 승인은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을 한층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지금 주요적으로 2025년에 주목해야 할 5대 주요 지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간 모바일 지갑 사용자 수입니다. 이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기존 웹2 애플리케이션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갑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친화적인 이 지갑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얼마나 이게 이제 채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채택과도 연결성을 가져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말 모바일 지갑 사용자 수는 처음으로 3,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것도 많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월렛, 메타마스크, 크러스트 월렛 등 기존 플랫폼의 성장과 팬텀, 월드웻 같은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모바일 지갑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조정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라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국경 간 거래나 송금,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이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도 이제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ETP 순유입량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상품을 승인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를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와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간 현물 거래량 비율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과 이제 솔라나 같은 고처리량 체인의 등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총 거래 수수료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USD 기준 총 거래 수수료는 이 특정 블록체인에서 경제 활동과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인데 2024년 11월에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넘어서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솔라나가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메시지에 비트코인 9만 달러 후퇴 위험자산 선행지표 역할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경제 여건이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 변화와 무역 분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는데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비트코인 가격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오는데 주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클론은 이제 비트코인이 주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위험 자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이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사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챔버 창립자 겸 CEO 페리안 보링은 최근 코인스토리 및 팟캐스트에서 연준 고위 관계자들과의 논의 중 나온 격한 반응을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다라는 발언과 함께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격렬히 반대하며 연방준비제도 건물 내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준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이 비축자산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과의 문제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반면 이제 보링은 연방정부가 이미 보유한 이 비트코인 통합은 대통령의 행정 권한 내에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이제 허락이나 허가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비트코인 구매와 같은 대규모 계획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도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1분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강력하며 비트코인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기술적 분석가 KT 스톡튼이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자문사인 이제 페어리드 스트레이티지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톡튼은 자신의 글에서 비트코인이 지난해 120% 상승한 뒤 주간 차트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과매수에 따르는 이 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이 과매수 매도 신호는 추세의 필요를 나타내는 신호로 주식 등 다른 위험 자산들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약 2에서 6주 동안 범위 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 매수 국면에 지금 이제 진입한 이 지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포트 구간을 지금 이제 8만 달러 선으로 나온 이제 차트를 볼 수가 있고요. 8만 달러까지도 이제 조정세 8만 2천에서 8만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서포트 구간 아니면 이 정고점을 해당하는 이 구간까지도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지선으로. 기술적 지표로 이제 초기 지지선을 84,500달러 부근 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석인데요. 이치모쿠 클라우드 모델에 의해서 이 초기 지지선을 잡고 있고요. 중기적 기술 지표의 최근 약화는 비트코인 조정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200일 이동평균선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73,800달러 부근의 2차 지지선이 있다라고 스톡튼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나오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단기 하락세에 대한 그 위험 신호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라는 내용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유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상장을 한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리플에서도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리플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그냥 호재 소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리플의 CEO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이 멋진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 부분이 또 리플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죠. 이게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죠. 이렇게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당선의 친분을 드러내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부분이 크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훌륭한 저녁이었다. 2025년의 훌륭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플은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에 약 500만 달러, 약 73억 원 규모의 XRP를 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면은 다 만나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책 변수에 비트코인 8만 달러 경고음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달러 지수 인덱스 급등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025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DXY라는 이 달러 지수와 지금 비트코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초 0.92% 하락한 후에 반등해서 109.37을 기록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92,5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9만 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 30년물은 4.93%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이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장기 미국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쭉 나와줬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달러 인덱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승을 하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7일부터 이제 8일 사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자 비트코인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주요한 지표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